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133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니까 등기 신청의 각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자, 이거를 공부로 가도록 하죠. 이걸 출발을 할 때 어떻게 출발하냐면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우리나라 등기가 이루어지는 순서를 보면은 신청이 있고 접수가 있고 심사가 있어요. 그죠? 등기 실행이 있고 등기 완료가 있거든. 그럼 요 단계를 배우러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게 뭐가 나와야 할 때 보정이 있고 취하가 있고 각하가 있거든. 보정은 보충하여 정정한다. 이게 보정이에요. 이 낱말 뜻만 알면 돼. 자, 이렇게 예를 들어 보면은 제가 10시에 등기를 신청해서 등기가 끝나는 거는 17시에 끝났어. 그럼 나는 10시부터 17시까지 등기소에 쪼그리고 앉아 있느냐, 집에 가느냐? 집에 다 갑니다. 집에 갔는데 조금 있으니까 등기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하느냐? 서류가 10개 들어와야 되는데 1개가 빠졌다. 빨리 떼어오라. 도장을 10군데 찍어야 되는데 1군데가 빠졌다. 빨리 도장 가져오라. 그래서 도장을 가지고 가서 빠진 부분에 도장을 찍는 걸 보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낱말뜻만 알면 됩니다. 취하는 등기 신청을 취소해버리는 게 뭐다? 취하. 그럼 이거는 우리와 크게 관계가 없어요. 자, 여기 이제 뭐가 있냐? 각하가 있다. 그럼 이 각하는 이제 이렇게 합니다. 등기관이 등기 실행을 거부하는 게 각하예요. 그러면 오늘 등기관이 기분이 참 좋다? 그럼 등기해주고, 어제 저녁에 부부싸움 했다, 열받아 있다? 그러면 등기 안 해주고, 해주고 안 해주고를 그날의 등기관의 기분에 의해서 좌우된다면 말이 안 되거든. 그래서 우리 부동산 등기법 제29조에는 각하사유를 명문으로 11개를 딱 정해놨어요. 그러면 요 11개 중에 1개만 해당해도 등기를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각하사유는 29조에서 명문으로 11개가 딱 나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 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보세요. 각하사유가 나와 있죠. 그럼 여기도 1번, 2번하고 3번에서 11번까지 이게 딱 요 나누어져 있다. 있지. 그럼 다 그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눈 거예요. 그러면 1번은 상식으로 푸세요. 관할이 아닌 경우죠. 그럼 내가 만약에 도봉구에서 집을 샀다면 도봉등기소 가서 등기를 해야지. 강남등기소 가서 등기하면 받아준다, 안 받는다? 안 받아. 그러면 강남등기소 등기관하고 짜고 등기했어. 그래도 그거는 무조건 무효입니다. 무효. 자, 두 번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는 그냥 우리말로 말하면 등기 대상이 아니다 이 말.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할 수 있는 대상을 신청해야지 없는 대상을 신청하면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이라면 무권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러 왔다. 그럼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등기를 신청할 때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이래 나오죠. 그럼 여기는 적지는 마세요. 방문 신청이 있고 전자 신청이 있거든. 전자 신청은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출석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그냥 컴퓨터로 다 하는 거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방문 신청을 말하는 거예요. 그 밑에 개인이 있고 관공서가 있거든. 개인은 있잖아요. 반드시 출석을 해서 등기를 신청해야 됩니다. 본인이 오든 대리인이 오든 와서 해야 돼요. 그러나 관공서는 예를 들어서 반드시 출석할 필요는 없어. 그 말은 관공서는 우편으로 등기가 되냐 안 되냐 이 말이에요. 관공서는 돼요. 개인은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럼 이게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하면은 우편으로 등기하면 안 된다. 요래만 써놔놓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신청서가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는 옆에다가 필요적 기재 요래만 써놓으면 돼요. 필요적 기재. 그런데 방식은 상식으로 생각하세요. 우리가 동사무소에 가면은 전입 전출 신고하는 양식이 있다 없다 있지.
혼인신고하는 양식, 사망신고하는 양식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를 신청할 때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양식과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 양식과 전세권 설정 등기를 신청할 때 양식이 다 있거든. 그 양식에 맞추어서 등기 신청해라. 그러면 등기를 신청할 때는 필요적 기재가 있으면 임의적 기재가 있어요. 필요적 기재를 기재하지 않으면 등기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여기에 요렇게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동그라미 치고 동그라미 치고 동그라미 치고 동그라미를 한번 치볼게요. 자, 그러면 위에 보니까 이래 나왔죠. 신청 정보의 내용과 등기 기록의 내용, 신청 정보의 내용과 등기 기록의 내용 8번에 신청 정보와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이래 나왔죠. 옆에다가 계약서라고 썼어요. 그게 이해가 제일 빨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신청정보 등기기록 대장 이렇게 나오거든. 잠깐만 이리라 보세요. 잠깐만. 아직 쓰지 마세요. 아직 쓰지 마세요. 이렇게 되어졌어요. 아직 쓰지 마세요. 등기부를 작성할 때는 신청정보, 우리말로 말하면 신청서, 등기원인정보, 우리말로 말하면 계약서, 그 다음에 대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등기부를 작성을 할 때는 무엇을 보고 작성을 하냐? 신청서를 보고, 계약서를 보고, 대장을 보고 작성을 해. 여러분들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거든. 표제부에는 부동산 표시를 공시합니다. 이 부동산 표시는 등기부가 기준이다. 대장이 기준이다. 대장. 그래서 등기부 표제부는 대장을 보고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 일치해야 된다. 불일치해야 된다. 일치. 이 내용 일치해야 된다. 불일치해야 된다. 일치. 그 불일치하면 등기 안 해줘요. 이때 이게 6번이다, 7번이다, 9번이다, 11번 이 번호는 외울 필요가 없고 번호는 의미가 없는 거니까 각하 사유이다라는 것만 알면 돼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하나 이게 있었죠. 그죠? 포괄 승계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는 신청 정보에 기록된 등기원적에 일치하더라 안 하더라? 아 잠깐만 여러분들 제가 요거를 잠깐만 우리 앞에서 포괄 승계인이 한 등기 안 배웠어요. 자 옆에다가 120페이지라고 적어 놓으세요. 120페이지에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배운 적 있다 없다? 잠깐만 열애라 보세요. 잠깐만 볼게요. 답은 이겁니다. 답은 포괄성계라는 말과 포괄성계인의 차이라 차이. 포괄성계는 상속이 가장 대표적이지. 그럼 포괄성계인은 상속인에 의한 등기를 말하나. 그럼 이거와 이거의 차이는 이거는 아버지 돌아가셔서 자식에게 넘어가는 것은 상속이고 이거는 아버지가 매매를 했는데 매매 대금 받고 등기 넘겨주기 전에 아버지가 사망을 해버린 거야. 그럼 자식이 대신 등기해야 돼, 안 해요? 해. 자, 그럼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어졌어요. 자, 이렇게 되어졌어요. 호칭 정리를 해봅니다. 아직 아버지 돌아가시지 않았지만 돌아가신 걸로 하고 아버지는 비상속인입니다. 자식은 상속인입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볼게요. 신청정보상의 등기 의무자와 등기 기록상의 등기 의무자입니다. 그러니까 신청서와 등기번호 일치해야 돼. 그런데 이 경우에는 불일치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각하를 안 시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합니다. 그러면 갑은 매도인 의무자, 을은 매수인 뭐다? 그래서 매매 대금이 넘어갔어요. 넘어갔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와야지 와야 되는데 갑이 매매 대금 받고 등기 넘겨주기 전에 갑이 사망을 해버린 거야. 그러면 이제 갑의 호칭은 피상속인으로 바뀌는 것이고 자식의 호칭은 상속인으로 바뀌는 거야. 이때 민법 제187조를 적용 안 합니다. 만약에 민법 제187조를 적용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소유권은 자식에게 넘어왔지.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해야 된다, 안 된다? 해. 그러면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 경우에는 상속 등기를 안 거칩니다. 이리 왔다가 안 갑니다. 바로 넘어갑니다. 바로.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까? 이거는 등기부다 신청서다. 등기부지. 맞아요? 네. 그럼 이 사람이 무슨 자? 의무자. 그럼 여기서 의무자는 무슨 인입니까? 피상속인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등기가 넘어가야 되죠.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등기를 해로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와야 돼. 근데 갑은 죽었다, 안 죽었다? 그러면 갑이 죽었기 때문에 등기를 신청해로 오는 거는 갑의 자식이 등기를 신청해로 오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럼 누가 온다는 말이고? 병이 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신청서에는 아버지 이름 쓴다. 등기소에 온 거는 아버지다, 자식이다. 그러니까 상속인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같아, 다르다? 이런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각한다, 한다, 안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각합니다. 이해했다, 안 했다? 그래 놔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요렇게 볼게요. 자, 여기 볼게요. 요거는 이제 그까지 해결했거든요. 번호는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9번은 첨부 정보니까 옆에다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등기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죠. 서류 제출하자면 안 해줘요. 그 다음에 10번은 공부 안 해도 되죠. 수수료 납부하지 않는다, 세금 납부하지 않으면 등기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자,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느냐? 원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자, 이제 공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게 시험에 출제 횟수가 나오죠? 그냥 해마다 출제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라. 그 여기서 등기 대상이 아닌 경우, 이게 2번, 아까 전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이거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이거를 맞추면 이제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하나 풀어볼게요. 저는 암기하기 쉽게끔 딱딱딱 만들어 놨어요. 일단 3번, 4번, 5번을 묶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7번, 8번을 묶어보세요. 그 다음에 9번, 10번을 묶어보세요. 11번, 12번을 묶어보세요. 다 그래가지고 공부해두면 나중에 수월해집니다. 자, 그럼 먼저 갈게요. 1번에 봅니다. 이거 보세요. 등기 능력 없는 물건이거나 권리 등기해주면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요. 그럼 이게 물건은 시험하고 크게 관계가 없어. 이게 권리가 나오죠. 옆에다가 적으세요. 이럽니다. 점유권, 유치권, 동산질권,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입니다. 분묘기지권. 자, 분묘기지권이죠. 그죠? 그 다음에, 자, 토지통행권이죠. 그죠? 여러분들 이거는 민법을 가져옵니다. 점유권, 유치권, 동산질권, 분묘기지권, 특수지역권, 토지통행권, 이런 거는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그거를 나중에 공부해 두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응용을 하는 게 아니거든. 그대로 써야 됩니다.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이니까 문장 속에 답이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나와 있지. 자, 그 다음에 이 세 개거든. 자, 먼저 출발할 때 이렇게 합니다. 공시법 시간에 분리처분할 수 없다는 말이 3번이 나와. 분리처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 분리처분할 수 뭐다? 없다. 저당권과 비담보 채권 분리처분할 수 뭐다? 없다. 요역지와 지역권 분리처분할 수 뭐다? 없다. 이해됐다, 안 됐다? 설명해야 된다. 앞에서 배웠다? 설명할까요? 통과할까요? 설명할까요? 자, 이리 와보세요.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수험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 이러면 대직군을 힘들어해요. 그때는 답을 내놓고 공부를 하면 돼요. 답을 내놓고 공부할 때. 그럼 어떻게 답을 내놓느냐 하면 지판을 잠깐 알아볼게요. 답을 내놓고 공부를 하면 되거든. 그때는 아주 쉬워요. 그냥 일반적인 토지 건물이 있어. 일반적인 우리 단독주택 건물이 있다. 그 다음에 아파트가 있다. 이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답입니다. 그러면 단독주택은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매매가 돼요. 오케이? 돼. 근데 집합건물은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매매가 안 됩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잠깐만. 가장 중요한 답은 칠판을 보세요. 이게 한 장이다, 한 장 아니다?
이걸 알고, 이 한 장입니다, 한 장.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러면은, 우리나라 등기부는 앞에서 우리가 배웠거든. 자, 이게 되어 있어야 돼요. 칠판을 잠깐만 놔볼게요.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토지 등기부 따로 있고 건물 등기부 따로 있다. 이게 되어야 돼. 그 다음에 아파트가 그러면 있다면, 자, 이게 아파트가 있다면 칠판을 보세요. 이게 토지지, 이게 건물이지. 그럼 아파트도 토지 등기부가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아파트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있는데 사용을 안 해요.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럼 여기서 정답입니다. 건물입니다. 토지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의 답은입니다. 단독주택은 토지다로 건물다로 매매가 돼야 안 돼요? 돼. 집합건물은 토지다로 건물다로 매매가 돼야 안 돼요? 요게 하나. 두 번째, 우리들이 사고 팔 때, 아파트를 사고 팔 때 토지를 사고 판다고 생각한다? 건물을 사고 판다고 생각한다? 이게 건물을 사고 팔면 토지도 같이 간다, 따로 간다? 이게 답입니다. 건물을 사고 팔면 토지도 같이 가는 거예요. 따라서 건물 등기부에 토지도 같이 나온다. 이게 돼. 건물 등기부에 토지도 같이 나오는 거라. 그래서 상하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상하로 나누었지만, 나누기는 나누었지만 한 장이다, 한 장 아니다? 한 장, 그 제 몸이 하나잖아요. 근데 상체 하체로 나눌 수는 있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러면 이게 무슨다? 상. 이게 뭐다? 하. 결론은 이게 한 장이다, 한 장이다? 이 한 장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한 장이니까 이거와 이거는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할 때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 1701호를 나타내는 게 이거예요. 이해하겠죠? 네. 여기 몇 도? 1701호. 두 번째는 1701호에 사는 사람이 땅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 땅에 대한 권리가 이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다, 안 했다? 됐죠? 그러면 1701호에 사는 사람의 땅을 칠판을 봅니다. 무슨 권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럼 이 소유권은 단독 소유다, 공동이다? 공동. 이 말은 여기 있는 사람들 이 땅을 다 소유권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지. 여기 있는 사람들도 이 땅을 다 소유권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단독 소유다, 공동이다, 공동. 공동이니까 지분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여기 사는 주민들은 이 땅을 소유권으로 갖고 있는데 이 소유권은 지분 형식으로 가지고 있다. 공동 소유니까. 맞아. 그게 5,000분의 몇이다? 77이다. 이 말. 맞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답입니다. 1701호에 사는 사람이 갑입니다. 그럼 갑은 5,000분의 77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요거 갑 읽어보세요. 시작. 가. 그러면 갑이 1701호를 을에게 매매하면 이것도 을에게 같이 가야 된다, 따로 가야 된다? 이거 같이 가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요 건물만 소유권이전 할 수는 시작. 없다. 토지만 소유권 할 수는 없다. 1701호의 은행의 저당권의 설정, 여기도 자동으로 저당권의 설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됐다, 안 됐다? 됐죠. 자, 그럼 이리 오세요. 칠판을 잠깐 봅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세요. 저당권자가 누구다? 을. 채권액이 얼마다? 3. 이거는 뭐냐면, 이 법을 공부할 때는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이 두 개는 분리되는 거는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다. 이게 답이에요. 항상 모르겠거든.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칠판을 봅니다. 저당권자가 누구다? 을. 그럼 을은 갑에게 돈 3억을 빌려주었지. 요 3억을 비담보 채권이라고 한다. 그러면 요 을이 저당권자입니다. 을이 병에게 저당권을 이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요 3억도 같이 가야 된다, 따로 가야 된다? 같이 가야 된다 이 말이야. 이걸 따로 가는 거는 법에서 허용해 주지 않는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병에게 이전을 하면 병이라면 요 3억도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것만 이전하는 거는 법에서 허용해 주지 않는다. 요것만 이전하는 거는 법에서 허용해 주지 않는다 이 말. 저당권이라는 거는 돈을 빌려준 거잖아요. 그럼 저당권하고 돈은 같이 다녀야 된다, 따로 다녀야 된다? 같이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다, 안 됐다? 자, 그 다음에 요역지와 지역권 분리처분할 수 없다는 거 이해했다, 안 했다? 했죠? 여러분들도 저를 보호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다, 없다? 있어요. 자, 그렇게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지분이거든. 지분에 되냐,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지분에. 자, 그 다음에 지분에 소유권 보존 돼야 안 돼요? 안 돼. 상속 지분만에 상속 등기 돼야 안 돼요? 안 돼. 지분의 용익권을 설정할 수 시작 없다. 이해했다, 안 했다? 잠깐만. 제 손을, 제 얼굴을 한번 볼게요. 자, 지분의
쉽게 할게요. 지분만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지분만 소유권 이전 등기는 돼야 안 돼요? 근데 공부를 할 때 보존 등기를 묻는지, 무슨 등기? 보존 등기, 무슨 등기? 이전. 이런 거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지분의 보존 등기는 된다, 안 된다? 아니, 이전 등기는 돼야 안 돼요? 돼. 자, 여러분들 잠깐만 이리 와보세요. 잠깐만 이리 와보세요. 갑하고 을하고 각각 1억씩 내어가 2억짜리 집을 지은 거예요. 각각 1억씩 내어가 2억짜리 집을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그럼 일단 등기소에 가서는 갑하고 을하고 공동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혼자 가가 2분의 1만 보존 등기한다.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출생신고를 할 때 반쪽만 출생신고하는데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일단 갑을 공동명의로 보존 등기 해야 된다. 된다. 하고 난 다음에 을이 자기 지분을 매매할 수는 시작 있다. 그러니까 지분의 매매는 된다 이 말이에요. 우와, 통과됐어요. 상속 지분만에 상속 등기 된다 안 된다? 칠판을 잠깐 해보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 이렇게 해보세요. 아버지가 있고 자식이 3명이 있어요. 자식이 3명이. 그러면 이제 잠깐만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버지가 있고 자식이 3명 있거든. 다른 조건은 없다고 칩시다.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럼 자식 3명이 공동 상속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 그럼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을 받는 거지. 그러면 요 한 사람이 상속 등기하러 올 때 같이 와야 된다, 따라와야 된다? 같이 와야 등기해 준다 이 말이에요. 따라오면 등기 안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을이 3분의 1만 상속등기인데 그런 건 안 해준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세 사람이 같이 와서 각자 등기가 가면 돼. 요게 뭡니까? 을, 병, 정 이렇게 가면 돼요? 안 돼요? 돼. 오케이? 돼. 그 다음에 자 요거 이해해야 됩니다. 지분의 용익권은 돼요? 안 돼요? 이거 이해한다면 한다. 모든 학원에 가면은 여기서 스톱이 딱 돼. 그러니까 지분의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냐 없냐 여기서 딱 스톱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풀 때 괜찮아요. 칠판을 와보세요. 앞에서 했는데 또 할게요. 이렇게 합니다.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이외가 있어. 소유권 이외는 용익권이 있고 저당권이 있거든. 그럴 때 집어넣습니다. 지분에는 용익권은 안 됩니다. 지분에. 그러면 용익이라는 말은 사용 수익하는 게 용익이지. 맞아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제가 답은 이겁니다. 토지가 있거든. 갑하고 을하고 공동 소유합니다. 소유. 그러면 2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공동 소유하니까 칠판을 봅니다.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는 사실이다, 사실 아니다? 그런데 사실인데 갑이 어느 위치, 어느 장소에 어느 범위만큼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는 등기부에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이게 답이에요. 안 나타나지. 공동 소유라는 말은 전체에 대한 2분의 1이거든. 그러면 요것만 치면 갑의 것이다, 요것만 치면 을의 것이라는 거는 지분이 아니지. 맞다. 그러면 정리할게요. 두 사람이 공동 소유하면 2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이해합니까? 그럼 그 지분이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 어느 위치에 나타난다는 것은 등기부상에서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나. 그러면 갑이 자기 지분을 병에게 2분의 1을 지분을 전세를 준다면 병이 2분의 1을 사용 수익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지. 해야 되는데 갑이 어느 위치, 어느 장소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으니까 사용 수익할 수가 없다. 그럼 사용 수익에 대한 용익권은 성립한다는다? 안 한다. 지분에는 용익권이 안 된다, 이 말. 오케이. 네. 그러면 저당권은 사용 수익한다, 안 한다? 용익권은 사용 수익하지. 저당권은 사용 수익하는 권리 이단이다. 아니니까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저당권은 설정할 수 있다. 그럼 지분의 저당권은 돼요, 안 돼요? 돼. 지분의 용익권은 안 돼. 이제 됐다, 안 됐다? 됐어요. 자, 그럼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이중의 보존 등기는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러면 전세 준 집을 다시 전세 주면 돼요, 안 돼요? 잠깐만, 괜찮아요. 칠판을 잠깐 해볼게요. 우리 집이 2층 집이거든. 2층 집. 1층은 갑에게 전세 줬어.
2층은 을에게 전세 줬어. 전세 줘. 이중의 전세 2단이다. 여러분들 이중이라는 말은 동일 부동산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전세 따로다 따로 아니다. 따로입니다. 이건 이중 아닙니다. 오케이, 따로따로 준 거예요. 그럼 이중이라는 말은 2층을 을에게 전세 줬는데 이 2층을 또다시 병에게 전세 주면 돼요, 안 돼요? 아니, 이게 이중인 거예요.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돼. 자, 이해했다, 안 했다? 했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 소유권 이전 등기와 판매 특약 등기는 반드시 뭐로 들어야 된다? 동시. 따로 들어오면 등기해 준다, 안 된다? 알았다, 몰랐다? 잠깐만, 칠판을 잠깐만 한번 해볼게요. 칠판을 잠깐만 해볼게요. 옛날에는 환매 특약 등기는 5년 전까지만 해도 시험에 출제를 안 했어요. 왜 안 했냐면 환매는 채권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등기가 필요한 거지. 채권은 등기 안 해도 성립이 되기 때문에 시험에 잘 안 냈어. 근데 최근 5년 동안 시험을 3번을 낸 거예요. 3번을. 그러니까 이제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시험 문제가 어려워졌다는 거는 옛날에 출제 빈도가 높았던 거는 조금 낮아지고 구석에서 이래 찾아내다 보니까 범위가 조금 시험 문제가 좀 어려워진 거예요. 구석에서 찾아내다가 옛날에 출제를 잘 안 하던 거를 내다 보니까 범위가 좀 늘어난 거예요. 자, 그럼 이리 와보세요. 갑이 을에게 정합니다.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도로 사오기로 특약을 맺을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이제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도로 사오기로 특약을 맺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개 등기는 같이 들어왔을 때만 등기를 해주는 거라. 따로 들어오면 등기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 그럼 아까 전에 칠판을 잠깐만 와볼게요. 여러분들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는 일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한다. 어드와이더 오. 아까 했다, 안 했다? 했지. 그러면 이거는 신청서가 몇 개? 하나지. 맞아요. 그럼 여기는 이제 정답이다. 소유권 이전 등기, 환매 특약 등기는 일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한다. 어땠다? 아, 괜찮아요. 잠깐 볼게요. 요거는 소유권 이전이라는 거 아시죠? 요거는 무슨 등기? 환매지. 등기가 몇 개? 그럼 신청서도 몇 개? 신청서 2개단 말이에요. 아, 겁먹지 말고. 아까 전에 소유권 이전과 신탁은 등기가 몇 개? 2개. 번호는 몇 개? 하나. 그러니까 신청서도 몇 개? 하나. 그는 등기가 2개인데 신청 다시 번호가 1개니까 신청서가 하나고 여기는 등기는 몇 개? 2개. 번호도 몇 개? 2개. 그러니까 신청서도 몇 개? 2개. 신청서 2개다 이 말이에요. 그거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쓴 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무슨 신청? 동시. 순위번호가 몇 개? 2개. 신청서도 몇 개? 2개. 그래서 이름도 제말 들어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나 일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하면 오더와이더 오. 그럼 소유권 이전과 환매를 일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하면 O 되겠다. X. 신청서는 한 장이 아니고 몇 장? 2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 나중에 구체적으로 배우는 파트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관공서 또는 법원에 촉탁을 해야 될 걸 신청을 하면 각하한다. 거꾸로 해볼게요. 개인은 촉탁을 해야 돼. 다시 할게요. 신청을 해야 될 걸, 다시 합니다. 촉탁을 해야 될 걸 신청을 하면 받아줘야 안 받아요? 안 받아주지. 관공서는 촉탁을 해야 될 걸 신청을 하면 받아줘야 안 받아요? 잠깐만. 칠판을 잠깐, 요거는 여러분들 이거 이해를 하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잠깐만 제가 가져왔거든. 칠판을 잠깐만 와봅니다. 여러분들 출발을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은 칠판을 잠깐 해볼게요. 처분의 제한입니다.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처분하는 걸 뭐하고 있다? 자, 그럼 처분을 제한한다는 말은 다른 조금 더 세련되게 말하면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여기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있다, 없다, 있지. 자,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할게요. 칠판을 봅니다.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입니다. 근데 갑하고 을하고는 을이 갑한테 돈 3억을 빌려줬어요. 그럼 이 사람이 무슨 자? 채무자. 이 사람이 무슨 자? 채권자. 그런데 갑이 돈을 안 갚는다 이 말. 돈을 안 갚으면 을은 법원에다가 가압류를 신청하면 돼요, 안 돼요? 돼. 요거는 신청입니다. 오케이? 그럼 법원에서는 등기소에 가압류를 촉탁해야 하네요. 해. 그럼 만약에 이게 이제 이번에 가압류가 됐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자, 가정을 해봐요. 자, 칠판을 보세요. 등기부를 보세요.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누구다? 갑이지. 그러면 갑은 병한테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이지. 그러면 병은 매수인입니다. 등기부등본 떼봐야 안 떼봐야? 떼봐. 떼보니까 이게 나오더라. 가압류가 나오더라 이 말. 그러면 가압류가 나오더라는 말은 병은 이 부동산 산다 안 산다? 그 안 산다는 말은 갑은 내 부동산을 내가 내 마음대로 처분을 못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내가 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는 게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의 기본권 침해를 개인이 하면 된다 안 된다? 아니, 법원에서 해야 되네. 법원에서. 그래서 칠판을 보세요. 여기서 이 을은 법원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을이 칠판을 봅니다. 등기소를 이렇게 바로 가면은, 등기소로 바로 가면은 받아준다 안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촉탁으로 해야 될 등기를 신청으로 하면 각하한다 이래 말하는 거. 그럼 이거는 을이 등기소로 가면 안 받아줘요. 을은 법원으로 가서 법원에서 등기소로 가야 받아준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다 안 했다? 했죠? 자, 오늘 공부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14번은 뭐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고, 농지에 전세 안 된다는 거는 기본이다 기본 아니다? 기본. 그 다음에 하천의 용익권은 돼야 안 돼요?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합니다. 하천은 이때는 좀 큰 걸 생각하세요. 우리가 안양천, 중량천, 뭐 한강 이런 거 생각하죠. 답입니다. 하천은 공공의 성격이 강해요. 공공의 성격이. 그걸 개인에게 사용권을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하천에는 용익권을 성립하는 건 안 됩니다. 오케이? 네, 그래 받아들이면 됩니다. 됐다 안 됐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시험에 이제 이거를 볼게요. 좀 전에 여기를 보세요. 1호, 2호고 3호 이하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잠깐 한번 갔다 와 볼게요. 제가 좀 전에 이거를 설명을 했거든. 자, 보세요. 좀 전에 이렇게 했고요. 자, 보세요. 부동산 등기법 제29조는 각하 사유가 명문으로 11개가 있어요. 그 11개를 1번, 2번하고 나머지로 이래 묶는다. 나머지로. 그러면 1번, 2번은 설사 등기가 되더라도 시작 당연히 무효이기 때문에 등기간에 무슨 말소? 직권말소. 직권말소 해야 되는데 안 하면 말소시켜 달라고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니까 문제를 조금 어렵게 한번 내볼게요. 어렵게 내볼게요. 자, 여기 볼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중이랍니다. 다음 중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것, 해당하지 않는 것 이래 물을 수 있다 있지. 자, 두 번째 뭐냐면 다음 중 등기가 실행되었을 때 직권말소 대상인 것은 아닌 것은 이래 물을 수 있다 있지. 그러면 직권말소인 것이라면 이 두 개를 찾아라는 말이고. 오케이? 네. 그러면 이 칠판을 보세요. 여기에 1개 쓰고 여기 거 4개 쓰면 이게 답이다 이 말이에요. 맞다? 그럼 만약에 여기 거 4개 쓰고 여기 거 1개 쓰면 밑에가 답이다 답 아니다? 답. 그러면 제 말을 잠깐만 들어봅니다. 위조된 인감이 들어갔어요. 위조된 인감입니다. 그러면 위에 속한다 아래에 속한다? 이거를 잘 알 줄 알아요.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잘 보세요. 1번은 공부 건드릴 게 없어요. 그냥 관할 위반은 그 관할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시험 문제는 안 냅니다. 그러면 이거를 알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라는 말은 등기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인감을 위조된 인감이라는 말은 위에 속하느냐 아래에 속하느냐 아래입니다. 그럼 답만 할게요. 위조된 인감은 사용할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는 거죠. 사용할 수 없는 거라는 말은 인감이 안 들어온 겁니다. 그럼 인감이 안 들어왔다는 거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9번에 해당하는 거예요. 9번에. 맞아요? 네. 그러면 그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 자,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칠판을 잠깐 와볼게요. 괜찮아요? 여기 와보세요. 자, 칠판 잠깐 와볼게요. 이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착한 사람은 문제를 못 풀어요. 착한 사람은 FM대로 생각을 하거든. 그러면 문제를 못 풀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러면은 여러분들 잘 보세요. 1호, 2호, 3호 이렇게 11호가 있죠. 답은 이겁니다.
이 1번, 2번에 1번은 건들 게 없거든. 2번은 등기 자체가 안 되는 걸 등기하러 왔다는 말이에요. 그게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그럼 이거는 뭐냐면 등기는 되는 거다, 되는 거 아니다? 되는 거. 등기는 되는 건데 본인이 와야 되는데 무권 대리인이 왔다. 인감정보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위조되는 인감이 들어왔다. 지금 이거는 밑에 거는 있잖아요. 등기는 되는 건데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등기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칠판을 잠깐만 와볼게요. 칠판을 잠깐만 와볼게요. 칠판 옵니다. 갑하고 을하고 이 집을 사고 파는 매매를 합니다. 그럼 칠판을 봅니다. 매매입니다. 이게 가설건축물입니다.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은 위에 속합니까? 아래에 속합니까? 가설건축물은 등기 자체가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여기에 속하는 거지. 아파트 모델하우스는 등기가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럼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이게 부동산이 들어왔어요. 정상적인 부동산이 들어왔어요. 등기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이 사람은 매도인 무선자, 의무자. 의무자는 인감 제출해야 되는 돼요? 해. 근데 위조된 인감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이거는 등기 대상을 묻고 있습니까? 인감을 묻고 있습니까? 인감. 위다, 아래다, 아래. 그러면 등기만 이렇게 되면은, 오케이? 돼. 그러면 위조된 인감이 들어와도 등기만 바로 되었다면 그 등기는 무효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잠깐만. 자, 위조된 인감이 들어왔거든.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었죠. 그럼 실체관계와 일치입니까? 불일치입니까? 일치. 그럼 이거는 유효입니다. 유효. 근데 만약에 이래 됐다면 실체관계와 일치다, 불일치다, 불일치. 불일치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이지. 맞아요. 네.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면은 이거와 이거를 구별하는 방법을 묻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는 다 해야 됩니다. 그럼 자, 시험을 내볼게요. 다음 중 등기, 문제 없습니다. 자, 문제 없습니다. 1번에 무권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했다. 2번에 위조된 개명 허가서가 들어왔다. 3번에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가 등기를 해로 왔다. 4번에 하천에 저당권을 설정해로 왔다. 오케이? 네. 그럼 5번에 상속 지분만의 상속 등기를 해로 왔다. 답은 몇 번입니까? 아니, 괜찮아요. 1번은 여러분들 무권 대리인이 왔죠. 위다, 아래다, 아래. 2번에는 위조된 인감이 들어왔죠. 위다, 아래다, 아래. 그러면 요거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위다, 아래다, 아래. 그러면 하천에 요거 말을 안 했구나. 하천의 용의권은 돼야 안 돼요? 그럼 저당권은? 그러면 되지. 맞아요? 네. 근데 여기 보세요. 상속 지분만의 상속 등기는 돼야 안 돼요? 그럼 답은 몇 번이고? 5번이지. 이거는 요 밑에다 해당하는 거지. 요거는 여기에 해당하는 거지. 그럼 시험 문제는 이렇게 냈을 거 아니에요. 다음 중 등기가 실행되었을 때 직권말소 대상인 것은 몇 번? 5번. 상속 지분만의 상속 등기는 안 되잖아요. 하천에는 저당권은 돼야 안 돼요? 되니까 등기 대상이잖아요. 맞다. 잘해야 돼요. 나중에 이거를 연습을 자꾸 해야 돼. 그래서 제 말은 시험 문제 낼 때 그러면 좋다. 답 내놓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1번을 시험에 낸다. 2번을 시험에 낸다. 1번을 시험에 내지. 괜찮아요. 시험에 1번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만 공부하면 됩니다. 수업 시간에 각하 대상이 11개가 있는데 여러분들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미성년자는 나이트클럽에 입장할 수 없어. 입장 안 시켰어. 끝이다, 끝 아니다? 끝이지. 이걸 문자로 말하면 각하 사유이기 때문에 각하를 시켰다. 적법이다, 위법이다, 적법. 그럼 손대는 게 아니지. 그럼 미성년자는 나이트클럽에 입장할 수 없는데 입장을 시켰어. 맞아요? 네. 그거는 여기에 해당한다, 안 한다? 정말 미성년자는 나이트클럽에 입장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게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 거지. 맞아요? 네. 그러면 입장할 수 없다면 입장을 안 시켜야지. 안 시켜야 되는데 입장을 시켜버리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각하 사유인데 각하를 시키지 않고 등기를 해버렸다 이 말이지. 맞아요. 그럼 해버렸는데 그 해버린 사유가
1호, 2호에 해당하면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이고 3호부터 11호는 실체관계 여부를 따졌어. 실체관계와 일치하면 뭐로 하겠다? 유효로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시험에 여기를 잠깐만 볼게요. 요거 잠깐 보고 갈게요. 괜찮아요? 자, 이리 와보세요. 여기서 요것만 딱 좀 무슨 서류? 여기 뭐다? 유효. 그럼 유죄된 계명허가서가 들어왔어요.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니까 묻고 유효. 자, 잘해야 됩니다. 칠판을 잠깐만 와볼게요. 여러분들 명확한 인식이 아직 안 되었구나. 자, 그럼 이거 설명하면 됩니다. 칠판을 보세요. 이거 설명하면 됩니다. 등기는 과정은 틀려도 돼요. 등기는 과정은 틀려도 됩니다. 결과만 맞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 시간에 모두 생략 등기 설명하면서 칠판을 잠깐만 와보세요. 자, 이렇게 했죠. 제 집이 제가 지하철을 타거든. 그러면 신도림에서 지하철을 타요. 오케이? 네, 그러면 노원역에서 내려요. 자, 정리합니다. 신도림에서 지하철을 타면서 표를 끊고 탔어. 적법이다, 위법이다? 적법. 그럼 손 안 대지. 맞아요? 네. 표를 안 끊고 탔어. 적법이다, 위법이다?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죠. 그러면 노원역 출구를 빠져나가다가 안 붙들렸어. 이러면 이건 완전 범죄지. 여기까지 이해하죠? 네. 붙들렸어. 붙들렸다면 지금부터 답니다. 붙들렸다면 표를 안 끊고 탔잖아요. 붙들렸다면 신도림역까지 돌려보낸다. 온 거는 온 거다. 이걸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이거는 신도림역으로 돌려보내는 게 아니고 이왕 온 거는 유효로 하고 범칙금 30배만 부과하면 돼? 안 돼요? 돼. 맞아요. 그럼 이게 이해가 된다면 칠판을 보세요. 자, 칠판을 봅니다.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하는데 갑은 매도는 의무자입니다. 인감 제출해야 돼, 안 돼요? 그럼 정상적인 인감을 제출했어. 그러면 소유자가 을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위조된 인감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각하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각하를 안 시키고 등기를 해버렸다니까. 해버려. 그럼 이제 풀이할 때랍니다. 정상적인 인감이 들어와도 누구다? 을. 위조된 인감이 들어와도 누구다? 을. 등기는 바로 됐다, 안 됐다? 그럼 등기는 바로 됐다면 이걸 무효로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노는 거예요. 무효로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맞아, 맞아? 그럼 아까 전에 위조된 계명허가서 위조자가 나오면 답입니다. 서류가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위조된 서류는 사용할 수 없는 서류입니다. 그럼 사용할 수 없는 서류인데 등기를 해줬다는 말은 서류가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등기를 해줬는데 등기는 바로 돼버리는 거라. 그럼 이거는 무효로 할 필요는 없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맞다, 맞다? 잘해야 됩니다. 그럼 요거 신도림역 요거 이해한다면 한다? 저 돌려보내는 거 아닙니다. 그대로 온 거예요. 그럼 등기는 유효로 하는 거예요. 요거 시험에 2번 출제했던 거예요. 여기 딱 기억해 두세요. 통과.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총론을 공부했거든. 조금 쉬었다.